문희정의 외신 브리핑. 네, 밤사이 들어온 주요 국제뉴스 정리해드립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러시아가 승전 기념일을 9월로 변경하는 데에 대해서 일본 측이 이렇게 불쾌해하는 이유가 뭔가요? 네, 러시아는 지금까지 소련이 나치 독일에 승리한 것을 기념한 날인 5월 9일에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를 벌이면서 2차 세계대전 승전 기념일 행사를 개최해 왔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 행사에 각국 정상들을 초대했고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 역시 초청이 된 상태였습니다. 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이유로 지난 16일에 이 행사를 연기한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하지만 러시아가 이 전승 기념일 행사를 9월 3일에 치를 것이라고 밝히자 일본 측에서 불쾌감을 표시하면서 아베 총리는 참석하지 않겠다고 한 겁니다. 네, 사실 행사 참석을 명분으로 아베 총리는 러시아와 영유권 분쟁이 있는 쿠릴 열도 남단 4개 섬 문제와 관련해서 협의를 진전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일본은 어떻게든 이 북방 영토를 좀 되찾아오겠다는 입장이지만 러시아는 일본이 이 쿠릴 열도 남단 섬들은 러시아가 2차 대전 승전의 결과로 획득한 러시아의 영토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9월 3일이라는 날짜가 가지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1945년 9월 2일에 일본 정부 대표단이 요코하마에 정박 중이던 미군 전함 미주리호 선상에서 항공 문서에 서명을 해서 일반적으로는 2차 세계대전 공식 종전일은 9월 2일입니다. 하지만 당시 소련은 다음 날인 9월 3일에 이 대일본 승전 기념 행사를 열었고 이런 이유로 9월 3일을 공식 종전일로 기념을 해왔는데요. 소련이 붕괴하고 나서 러시아는 다른 나라들과 좀 마찬가지로 9월 2일을 종전일로 기념해왔지만 지난 24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이 종전 기념일을 9월 2일에서 9월 3일로 변경하는 법안에 서명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나치 독일의 승리를 기념하는 5월 9일이 아니라 일본에 대해서 승리를 기념하는 날로 이 대대적인 행사가 바뀌니까 일본 측에서는 불쾌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네. 일본 측은 러시아가 실질적으로 대일 승전 기념일을 부활시킨 것이라면서 따라서 승전 기념 행사가 9월 3일에 개최되는 것에 관해서 북방 영토 점유를 정당화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네. 자, 이제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스타들 200여 명이 자선 공연을 열 예정이라는 소식이 있던데요. 네, 다음 달 1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전 세계 스타들이 대거 참가하는 자선 공연이 열릴 예정입니다. 네. 이 행사에는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과 오프라 윈프리, 줄리아 로버츠, 그리고 에바 롱고리아, 나오미 캠벨 등 전직 대통령부터 배우, 작가에 이르기까지 유명 인사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들은 노래를 연주하거나 이야기를 나누거나 기도를 제안하는 등 코로나19 위기를 이겨내자는 각자의 방식으로 행사를 이끌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행사는 실시간으로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는데요. United.us라든지 페이스북, 유튜브, 트위터 등에서 24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중계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번엔 브라질 소식입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마존의 원주민들이 굉장히 심각한 위험에 노출돼 있다. 이런 소식을 저희도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네네. 아마존 산림 자체도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19로 단속이 소홀해진 틈을 타서 오히려 불법 금광 개발과 산림 벌채가 빈번해졌다는 건데요. 이 브라질 국립우주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아마존 열대우림 파괴 면적이 796제곱킬로미터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1%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면적이 사실 숫자로 말씀을 드리니까 잘 와닿지가 않으실 텐데 미국 뉴욕시 크기에 맞먹는 엄청난 규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 22일자 보도에서 지난달 27일 브라질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60세 이상의 공무원들에게 재택근무 명령을 내린 후에 아마존 산림 보호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파괴가 더 가속화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정부 산하 기관인 브라질 환경재생가능 천연자원연구소의 경우 현장 요원 3분의 1이 재택근무 대상이라고 하고요.
또 다른 정부기관인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한 치코 멘데스 기구의 전체 직원 중 23%가 재택근무 대상인 60세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아마존 보호 관련 정부 기관들의 고령화가 심각해진 이유는 아마존 주권을 주장하면서 아마존 산림 개발에 우호적인 정책을 펼쳐온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이 이 산림 보호 지원금을 삭감하고 제대로 인력 충원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네. 이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이 아마존 산림 파괴 문제를 놓고 서방 국가들과도 굉장히 마찰을 빚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 아마존 보호 기금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를 비롯해서 emmanuel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 이 주요 정상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환경 관련 그 비정부 기구 NGO들과 전문가들과도 마찰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네. 지난 2월에는 1995년 환경부 산하에 설치된 아마존 위원회를 대통령령을 통해서 부통령실로 소속을 바꾸고 14개 부처 강요들이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해서 노골적으로 아마존 지역의 주지사와 환경단체 대표들을 위원회에서 배제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마존 열대우림 지역에 우마이차, 이키리, 카스타뉴 등 100개 숲에 대해서 민간 개발을 허용하기로 하기도 했고요. 이 보우소나루 대통령 정부 출범 이후 무단 벌채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제재도 상당히 약화했는데요. 이 환경재생가능천연자원연구소가 지난해 환경 파괴 행위에 대해서 부과한 벌금 건수는 9,745건으로 2018년보다 34% 줄어서 역대 최소치를 기록했습니다. 브라질 정부는 환경법 위반 기업에 대해서 벌금을 감면하고 이 아마존 열대우림 원주민 보호구역 내에서 광산 개발을 허용하는가 하면 또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서 환경보호구역을 대폭 해제하는 방안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 또 코로나19 여파로 안정자산으로 꼽히는 금값이 치솟으면서 이 아마존 광산 개발에 눈독을 들이는 투자자와 기업들도 덩달아 증가한 것도 아마존 개발을 부추기는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끝으로 중국 베이징에서 쓰레기 관리가 굉장히 엄격해질 예정이라는 소식도 있던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네, 5월 1일부터 이 베이징시 생활쓰레기 관리 조례가 공식적으로 시행이 되는데요. 베이징시는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생활쓰레기 단속을 강화하고 쓰레기 더미를 집중 조사해서 분리수거가 잘 이루어졌는지 조사해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2가지로 분류하고 있는 생활쓰레기를 주방용 쓰레기, 재활용 가능 폐기물, 유해 쓰레기, 일반 쓰레기 등 이 4가지 분류로 확대 분류하고요. 기준에 해당하는 수집 용기에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식당과 음식 배달 서비스 업체, 호텔 등은 젓가락이라든지 칫솔 같은 일회용품을 자발적으로 제공해서도 안 되고 슈퍼마켓에서는 무료 비닐봉지를 제공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두께 0.025mm 미만의 얇은 비닐봉지는 아예 생산과 판매 자체를 금지했습니다. 만약 개인이 쓰레기를 제대로 분류하지 않고 버리게 되면은 최대 200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약 34,000원의 과태료도 물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